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판도가 첫 TV 토론 이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고, 카멀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 여성 후보들 지지율이 급상승하는가 하면은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두 여성 후보들 돌풍 속에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이제 특정한 한 명의 독주에서 혼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 첫 TV 저희 토론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지율과 순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요. 정말 그 토론이 이렇게 또 큰 영향을 미치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NN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6월 말 TV 토론 직후인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의 성인 1,6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인데요. 1위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 22%. 그러니까 이 TV 토론 전에 30%가 넘는 32%의 지지율이었는데 TV 토론 이후에 10% 포인트가 급락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2위 카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이 2위에 올라갔는데 무려 9%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TV 토론 전에는 8%였는데 TV 토론 이후에 9%를 더 얻어서 17%로 2위가 됐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8%나 올랐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15%가 돼서 카멀라 해리스와 2% 차이로 지금 3위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가 더 떨어져서 14% 그래서 4위고요. 그다음 피트 버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4% 그래서 5위인데 1%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위가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3%,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베토 오루크 전 텍사스주 연방하원의원이 3%, 2%나 좀 떨어졌고요. 8위가 에이미 클로버시아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 2%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위부터 8위까지인데 사실 보면 이제 뭐 첫 번째 TV 토론이 끝난 거지만 거의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은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이렇게 4파전으로 좁혀지지 않나 싶을 정도고요. 이 돌풍의 주역이었던 피트 버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첫 번째 TV 토론에서 굉장히 기대만큼 못했고 그 토론 직전에 어떤 총격 사건 이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좀 약화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 밑에 후보들은 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베토 오루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전국 의료보험을 실시하자는 쪽에서 강력하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 오히려 많이 깎인 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찌됐건 이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두 상원의원의 선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했으니까 뭐 CNN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했는데 1,472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했어요. 오차 범위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 정도인데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뛰어났는가 이거 질문했는데 카멀라 해리스와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 그러니까 첫날 토론은 엘리자베스 워런, 둘째 날 토론은 카멀라 해리스가 가장 잘했다 이런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29%, 엘리자베스 워런이 23%의 지지를 받았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6% 지지에 그쳐서 이 폴리티코 조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1위, 엘리자베스 워런이 2위,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는 공동 3위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정도라면 완전히 지금 대세가 지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조 바이든이 과연 이 충격, TV 토론을 완전히 망친 충격을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TV 토론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번 TV 토론에 안 나왔으면은 그렇죠.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TV 토론의 패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조 바이든 후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승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두 여성 후보죠.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은 난파선 조각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다. 난파선 조각에 매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허둥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는 시청자들이 그런 조 바이든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철저하게 평가했다,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것이 지금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고요. CNN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비슷합니다. 첫 TV 토론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받은 타격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여론조사 선두권을 형성했던 양강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두 사람에게 지금 큰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CNN도 좀 분석을 했고요. 엄청난 바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고 그 바람이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두 사람에게 엄청나게 지금 역풍을 가하고 네, 있다. 역풍 두 맞은 사람이 거예요. 역풍을 맞고 네.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CNN은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 대선에서는 새로운 유리천장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내심 기대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의 남자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센 두 사람이 다 좀 나이가 네. 많다는 점도 좀 있었고 또 여성 두 후보가 굉장히 아주 저돌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변수가 있긴 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두 여성 후보의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두 사람이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이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그 CNN도 지적했듯이 거의 1년 내내 여론조사 선두가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였는데 이게 굉장히 식상하다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이니까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도전하는 입장인데도 결국 리턴 매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물론 네. 4년 전에 힐러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리턴 매치는 누가 되든 리턴 매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된다면 거의 리턴 매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식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유력 후보임에 틀림이 없지만 굉장히 그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뭐랄까 TV 토론에서 첫 TV 토론에서 여과 없이 노출이 됐다 볼 수 맞아요. 있겠고 카말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두 상원 의원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8년 동안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2020 대선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고인물 느낌이 들고요. 이 2008년, 2012년으로 뭔가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되돌아간다는 느낌이 있고 거기다 이제 나이까지 많기 때문에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베테랑이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2016 경선 때는 이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의 거의 담합의 분위기 속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3년 전에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지면서 이 버니 샌더스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면서 3년 전에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진정성도 있고 뭐 소신도 있고 한데 문제는 3년 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좀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역시 좀 식상해하는 그리고 3년 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기득권적이고 워싱턴의 어떤 이 워싱턴 기득권을 상징하는 힐러리를 상대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6년 대선을 지나면서 민주당이 어떤 거물로 이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그런 신선함이 좀 사라졌고요. 오히려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히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분석입니다. 반면에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첫 TV 토론에서 둘째 날 나왔는데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피트 버티저지 같은 이 강자 내지는 돌풍을 일으키던 그런 후보들과 함께했는데 거기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새로운 매력을 좀 부각시켰다 이제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선두주자 조 바이든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런 전략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조 바이든은 그럭기로 몰아붙이면서 압승을 거둔 것이 굉장히 컸고 특히 이 카말라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을 거쳐서 캘리포니아 진 연방상원의원까지 됐는데 검사 출신으로서의 날카로움이 돋보였다는 겁니다. 이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금 대법관이 됐지만 그 청문회 때 굉장히 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 청문회 때 브렛 캐버너를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또 청문회 스타가 바로 이 카멀라 해리스였죠. 그 당시에도 검사 출신답게 굉장히 날카롭게 브렛 캐버너를 몰아붙였는데 그 청문회 스타의 어떤 그런 그 감성을 그대로 TV 토론으로 갖고 왔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TV 토론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는데 앞으로 이 TV 토론에서는 이 카멀라 해리스가 상당히 그 강자의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검사 출신답게 군더더기 없이 전국을 찌르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그 어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시간 제한이 있는 TV 토론에서는 이 카멀라 해리스가 굉장히 그 돋보였다는 평이고요. 심지어 얼굴까지 예쁘다라는 청취자의 평가도 있으십니다. 카톡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카멀라 해리스가 뭐라 그럴까요? 같은 이 중년이고 뭐 그렇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건 네.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워싱턴 정가를 대표하는 진보의 아이콘이죠. 평생을 진보 정치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경선에서 내놓는 핵심적인 개혁 공약들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평생에 걸친 진보 정치의 뭐라고 그럴까 정수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엘리자베스 워런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 진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저렇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유권자들에게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지적인 인물이고 최고의 달변가죠. 그래서 첫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뭐 조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나 버니 샌더스와 직접 대결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최고의 달변가로서 첫날 토론에서 정말 그 쏙쏙 들어오게 이 TV 토론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굉장히 점수를 얻었고요. 이 부유세라든가 IT 대기업 해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 뭐 전국 의료보험 제도 채택 이런 그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 설명들도 굉장히 설명을 깔끔하게 잘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TV 토론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이분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굉장히 자기관리 잘해서 살도 전혀 안 찌고 그럼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그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돌풍이 단순한 그런 어떤 돌풍 1차 단발성 돌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 경선 판도가 이미 많이 흔들렸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 민주당 대선 후보 유력 후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인데요. 네, 그렇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만 빼고는 지금 다 10%대의 지지율로 이게 비슷비슷하단 비슷비슷하죠. 말이죠. 네. 예, 이 4명 가운데 누가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가 네. 이게 민주당 어떤 대선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데 문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완전히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고 나머지 두 여성 후보는 상승세고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냥 보합세라고 할까요?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두 여성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흥행에 성공했어요. 흥행에 이번 토론에. 성공했습니다. 네. 대선 경선이 그럼요. 굉장히 좀 관심을 얻고 있고 예. 앞으로도 좀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성공이고 이 카멀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카멀라 해리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이 두 사람이 뭐 잘하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유력한데 문제는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 이번에 지지율 급상승을 한 이유가 조 바이든 선두주자를 맹렬히 공격해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브렛 캐버너를 청문회 때도 굉장히 그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걸 보면 상대방 공격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공격을 하되 자신의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자신의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런 면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면모로 보일지가 관건이다. 계속 이렇게 강한 모습만 보이면 자칫 속된 말로 싸움닭 같은 모습만 보일 수가 있어요. 싸움은 잘하는데 누구랑 붙어도 토론은 이기지만 토론을 이긴다고 해서 선거를 이기는 건 아니고 또 대통령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감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물인지를 부각시키는 거.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게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정성도 있고 소신도 있고 정책적인 차별화도 있고 강점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또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점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진보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그 공약이라든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소셜리즘의 어떤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소셜리즘 논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얘기예요. 진보의 아이콘으로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을 열광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중도적인 그리고 보수적이지만 공화당에 실망한 그런 유권자들까지 좀 끌어모아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 같이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될 때 그런 어떤 그 유권자들의 표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극단적이다. 좌파적이다. 소셜리즘적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겪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익사이팅한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카멜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앞으로 분명히 극복해야 될 점도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이 앞으로의 이제 주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느 정도 좀 당황함을 느꼈는지 판문점에 이 깜짝 쇼를 또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딱 앞으로 또 볼만할 것 같아요. 볼만할 것 같아요. 다음 달을 네.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 네, 말을 이번 한번 달에. 기대해 보죠. 네, 뭐 기대해 또.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